안녕하세요. 건강해보 닥터유 이병욱입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똑똑하냐? 약을 안 먹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거는 약, 항생제, 그렇죠? 예방접종, 그렇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스타틴 계열의 약물,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조절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의 건강은 더 튼튼하고 오랫동안 영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똑똑하게 약을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글을 쓰였어요. 자, 약물 사고 약이라고 하면 다 좋은지 모르겠는데 약물 사고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똑똑한 약 복용법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복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50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타민도 꼭 챙겨 먹는데 그러다 보면 관절통으로 해서 정형외과 처방도 막아야 되죠. 근육통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으로 값서는 기능저하증, 고혈압, 당뇨 벌써 뭐야 이거 먹다 보면 두세 끼가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약들 언제 먹어야 되죠?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요? 아니 내가 이 병원 가서 아니면 이 약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병원 갔을 때 얘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서로의 약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약물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또는 악화시키거나 또는 약 효과가 너무 작용을 해서 약이 잘 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간장에 그쵸? 간의 기능도 떨어지고 콩팥의 기능도 줄어들게 되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맞아요. 지금 벌써 소아청소년과 그쵸? 예전에 소아과라고 그랬죠? 소아청소년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열이 나서 먹는 해열제 용량 우리 당연히 이해하죠. 약을 조금 줘야 되겠죠? 체표 면적도 작고 지방량도 작고 몸무게 덜 나고 키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15세가 되면 뭐 용량을 처방했죠. 그러면 45세는요? 75세는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아청소년과에서 처방하는 거는 나이와 발달 상황, 몸무게, 체표 면적에 따라 약을 처방을 달리하는데 그러면 45세에 먹던 진통제를 75세에 먹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노화라고 하는 과정 또 본인의 기저질환에 대한 몸의 반응은 다 개별화되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본인의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간 기능, 신장 기능 더 나아가서는 체표 면적이라든지 지방 분포 등을 모두 고려해서 처방을 받아야 예기치 못한 약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약 복용법 어떻게 하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맞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우선 본인의 주치인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할 때 보면은 주치가 정한 용법이 있어요. 요 약은 식전에 드시고요. 요거는 식후에 붓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항생제는 7일간 꼭 드셔야 됩니다. 충농증 치료를 위해서는 7일간의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니 꼭 드십시오. 아침, 저녁 2번 드셔야 됩니다. 2케이스가 있죠. 뭐죠? 2번 먹었는데 너무 약해. 3번 먹어야지. 어허허, 안 돼요. 아니에요. 2번씩 잘 먹었는데 7일 먹으라고 그랬는데 5일 먹었더니 싹 나은 것 같아요. 아니죠. 실제로 처방 기간에 맞춰서 약 용법에 맞춰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의 처방적의 목록을 정확하게 알고 혹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오신 어떤 60세 어르신인데 폐렴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다른 데서 약 드시는 거 없어요? 혈압약은 하얗고 동그랗고 당뇨약은 하얗고 길어. 그렇게 하면 제가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처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처방전을 갖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의 진단명이 나와 있는 처방록 목록 아니면 복약 수첩 등을 정확하게 갖고 다니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확인하고 혹시 좀 연세가 있으셔서 잘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족이나 또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약을 먹는지 확인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는 거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식후 30분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제나 일부 당뇨병, 당을 조절해주는 약물인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죠.
철분제와 칼슘제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상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혈압약을 먹으면서 자몽 주스나 또는 고지혈증 약으로 자몽 주스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먹는 약의 복용 시간과 효과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 또는 약사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약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나요라고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분이 너무 짧죠. 사실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도 멀지 않는데요. 제가 나중에 더 잘 준비해서 약의 상호 효과와 어떤 약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만 따로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가지로 똑똑한 약 복용법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의 법 닥터 유유록입니다. 건강하세요.